네, 안녕하세요. 세네탈출입니다. 오늘은 무슨 뭐 큼직한 그런 미국적 움직임이나 이런 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거는. 그래서 이것저것 엮어서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거는 그 김도현이라는 지금 베트남 그 대사죠. 이 사람이 그 김영란법 위반 이런 비리 혐의로 중징계에 처해지게 됐다. 이게 뜨이는데 이게 뭐 대사 하나가 뭐 문재인 정부의 베트남 대사 하나가 뭐 다뤄지는 게 뭐 이렇게 큰 뉴스가 아닌 것처럼도 보이지만 이 사람이 워낙 특이해요. 인생 그 과정이. 2003년에 16년 전에 그 외교부 북미국에서 굉장히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났었어요. 그 직원이 사석에서 당시 노무현 청와대의 대미 외교 정책을 사석에서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참 이거 큰일 났다. 이러니까 그 직장 동료였던 그 북미국 당시 서기관이었었어요. 김도현이 이걸 투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로 투서라 그러고 좀 심각하게 이제 미국식 표현을 하면 밀고죠. 그리고 미국에서 이런 걸 이제 들쥐라고 부르죠. rat.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 자기 그 미주알 고주알 그 검찰에 일러 바친 그 자기 그 법률 자문 뭐 이런 사람들 rat이라고 부르잖아요. rat. 그러니까 밀고자. 그러니까 투서를 했어요. 뭐 밀고인지 투서인지 아무튼 간에. 그래서 발언 당사자가 보임에서 해임이 됐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윤영관 외교장관이 날아가고요. 위성락 북미국장이 경질됐습니다. 외교부의 북미국장이라 그러면 서열이 굉장히 높아요. 이 미국을 담당하는 국장이기 때문에. 이걸로 아무튼 당시에 외교부에서 아주 그 피바람이 돌았었어요. 이 사건의 주역입니다. 당시에 있었던 그 갈등을 그러니까 반미 성향의 자주파와 친미 성향의 동맹파 사이의 싸움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김도현이 당시에 자주파의 수괴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직장에서 큰 파문을 일으키니까 당연히 직장 생활을 하기가 어렵겠죠. 그만두고 나오니까 이걸 삼성전자가 거두어서 먹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부 직원이 갑자기 삼성전자 고위직으로 간다는 게 힘들잖아요. 이걸 우리가 좀 봐야 돼요. 뭐냐면은 삼성이 굉장히 좋은 뜻에서 이제 전경련이나 또 다른 데 이렇게 또 우파 운동에 이런저런 지원을 준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뜻이 좋은 거하고 그 태도가 아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아무리 정치적인 그런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삼성에서 거두어 먹이면 안 된다고요, 이거. 삼성이 이런 그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 아마 이런 문제를 제가 지적하는 이유는 삼성을 크게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그러지 말자. 삼성이 이제 예를 들면 이건희 회장이 그 공부 잘하는 그 엘리트들을 해외에 그러니까 유학을 시키는 거를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그 삼성 이건희 삼성 장학재단 뭐 이런 걸 했었죠. 한 몇 조야. 그게 한 1조 가까이 출연해서 했을 거예요. 근데 이 해외 지원이 예를 들어서 이제 고등학교에서 엘리트를 나왔단 말이에요. 무슨 과학고나 민족사관학교나. 그럼 이제 이 웬만한 집 아니면은 학부 유학 보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학부 때는 장학금이 잘 안 나와요. 대학원 과정은 장학금이 나오는데 학부부터 이걸 지원해 준다고요. 대학원도 지원하고. 그럼 보통 어느 정도 지원하냐? 그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저기 뭐야 저거 다 주고 그러니까 저 그 등록금 요새는 등록금 이제 아이빌리그 같이 좋은데 가면 한 5만 달러는 기본이죠. 그러니까 1년에 한 6천만 원 플러스 일부 생활비에서 1년에 한 8천씩 이렇게 도와줘요. 그러면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이걸 도와주면 보통 한 9년 도와주니까 그게 한 5, 6억 돈 되는 거예요. 원금만. 삼성이 이걸 이건희 장학재단 만들어서 쭉 해왔다고요. 해오다가 여기가 이 사진을
저쪽 그 깡통 좌파 쪽에서 많이 장악을 했어요. 그걸 그냥 내버려 뒀다고 그렇게 장악하게끔. 거기랑 원수지기 싫으니까. 그래서 2016년부터인가는 이게 싹 없어지고 저소득층과 시민단체 지원으로 바뀐 거예요. 시민단체 지원이라는 건 뭐냐면 시민단체를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저쪽에 이른바 뭐 단체들 많잖아요. 거기 간부를 이제 그 돈을 줘서 한 2년씩 해외 연수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해외 연수를 시키면 가서 좋은 거 배우냐? 천만에. 가서 해체. PC 좌파, PC 리버럴들의 해체 이론 배워오는 거예요. 미국의 급진 좌파 운동 배우고. 그러니까 원래 뜻에서부터 많이 후퇴하고 망가진 거죠. 원래 좋은 뜻으로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이했다든지 혹은 이제 다른 데에 압력 때문에 좋은 뜻에서 시작한 사업이 이렇게 망가져가 왔다고요. 아니했던 케이스는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자유기업원 케이스입니다. 이 자유기업원은 이제 전경련 산하의 기관인데 아무래도 거기 활동비나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삼성에서 많이 지원이 됐었죠. 자유기업원은 이제 시장 경제를 옹호하는 활동을 쭉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박근혜 정부 들면서 전원택 씨가 원장으로 오면서 컬러가 확 바뀌었어요. 그때 자유문화원인가로 이름을 바꾸고, 그러니까 현장 정치 조직을 지향을 한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관리를 잘못한 케이스입니다. 이거 삼성의 장모 씨, 삼성의 김모 씨가 이거 관리한 케이스인데 이거 잘못 관리한 거예요. 왜냐? 기업이라는 건요, 자기 돈 질러가지고 정치 일선 조직을 만들면 안 돼요. 기업은 간접적인 사회의 담론과 분위기를 잡는 문화적인 그런 일을 해야지. 바로 전원책 씨는 이제 이게 혈기가 많은 분이어갖고 정치적인 분이어서 바로 정치적 성격의 조직을 만들어 버리면 기업 돈 갖고, 그렇게 하려면 전원책 씨가 자기 돈 갖고 했었어야죠. 근데 기업에서 자유경제원, 그때는 자유문화원으로 이름 바꿨을 거예요. 자유문화원에 준 돈을 갖고 그걸 갖고 전원책 씨가 쪼물락쪼물락하는 정치 조직을 만든 게 방치를 했단 말이에요. 자유문화원이랑 간판을 걸고. 이건 안이해서 그런 게 나온 거예요. 안이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조차도 하는지 오나는 감지도 못했죠. 왜 그러면 오나 바로 아래급 그 장모 사장 뭐 김모 전무까지 결정해서 한 거니까 오나 이재용 부회장은 몰랐을 거라고요. 이거 아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 맞아 죽는다고. 왜냐면 이런 일을 하면 이렇게 직접적인 기업 돈을 가지고 정치 일선 조직을 짜버리게 되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는 그 기업에 장기적으로 이롭지가 않고요. 그다음 운동 자체에 장기적으로 이롭지가 않아요. 돈질한 게 돼버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전원책 씨가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뒤늦게 알고 아마 그 다음번엔 이제 그 현 원장이 들어왔죠. 현진건 원장이. 그분 뭐 그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그때 주로 자유경제원 활동이 그때 이제 자유경제원이라고 이름을 다시 바꿨어요. 경제원 활동이 이제 이제 이른바 자유진영, 이른바 우파 진영에 저도 그때 여러 번 한 두세 번 불려갔는데 모아가지고 세미나하고 그 세미나 한 걸 그림을 찍어서 걸고 뭐 이런 활동들인데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할까요? 이제 그 전투적 자유민주주의 담론을 직접적으로 만들어내는 활동을 했다고요. 이것도 굉장히 부담이 큰 거예요. 이게 간접적으로 해야 돼요. 제가 그런 면에서는 자유기업원 시절을 좋게 생각을 합니다. 자유기업원은 주로 시장경제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그 대신에 눈에 안 보이게 간접적으로 도와줬어요. 그때 이제 원장은 김종호 원장, 연세대학교 지금 퇴직하셨죠. 제가 자유기업원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한번 예를 들어서 제가 받았던 케이스를 예를 들어서 드릴게요. 그런 식으로 움직여야 돼. 이 기업 돈 받아서 움직이는 데는. 겉으로는 쭉 기업 시장 얘기 이런 얘기만 해요. 경제 얘기. 근데 그때 언제예요? 저거 터졌을 때. 연평 포격 터졌을 때. 그래가지고 제가 12월 달에 그게 11월 23일인가 터진 사건인데 12월 달에 가만히 생각을 해봤죠.
하루 걸러 하루씩 일주일에 3번을 파이낸스 센터 앞에 나가서 시위를 해야겠다. 이거 도저히 못 참겠다. 그러니까 시위할 게 한 15번, 20번 잡히더라고요. 그때는 사람 동원 안 될 때예요. 근데 어쨌거나 그 시위를 해야겠다. 그 마음을 먹고 20번 정도 시위의 액수를 장비를 빌리려고 하니까 아무리 작게 빌려도 2천만 원 들더라고요. 20번을 액수를 계산하니까. 그래서 사가지고 직접 하겠다. 리어커로 끌고 용달차로 끌고 다니면서. 그래서 1,000만 원어치를 장비를 예산을 잡았어요. 1,000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 자유기업원에 찾아갔죠. 김정호 원장님한테. 아, 원장님 사정이 이런데 물품 리스트랑 견적서 드리고 나 이거 사가지고 이거 도저히 못 참겠다. 이거 가만 놔두면 천안함 같이 또 밟힌다. 한 판 해야겠습니다. 내가 하루 걸러 하루씩 내가 밤마다 나가서 할게요. 그래가지고 바로 1,000만 원을 도와줘서 그때 그 치유 장비 조금 뭐 싸구려 이렇게 사가지고 대충 맞춰가지고 한 달 내내 했어요. 발전기도 사고 뭐 조명도 사고 마이크도 사고 앰프도 사고 뭐 큰 장비는 못 샀고요. 그러나 그 소규모 시위 많이 모일 때는 한 100여 명. 제가 이제 그때 그래도 인맥이 좀 있어서 많이 모이면 100여 명, 작게 모이면 한 30명씩 해서 그 작업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물론 그때 그 돈을 도와줬다는 건 자유기업원에 아무 흔적도 별로 안 남았을 거예요. 지금 하도 오래된 얘기라서 제가 마음 놓고 하는 거예요. 흔적이 남았으면 어떻게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자유기업원은 원장도 뭐 대충 그냥 서울이쯤 될 거예요. 전번에 리더십 아래서 있었던 일이고 벌써 9년 전 일이니까 아무도 책임져야 될 일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 벌어졌던 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기업의 기조실이나 이런 데 계신 분들이 있으면 눈에 안 띄게 아주 간접적이고 지능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려면 이 판세를 정확하게 읽어야 된다. 그래서 삼성의 장모 부사장 김모 임원이 했던 식으로 막 그 자유기업원을 자유문화원으로 막 해서 정치 조직화시키고 그 다음에는 전투적인 이 자유민주 담론 투쟁의 최일선을 담당하는 자유경제원으로 운영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기업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조용히 안 드러나면서 아주 전략적으로 한 수 한 수 지르는 거라고요. 그러려면 온화급에서 일정한 철학과 관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나 혹은 다른 기업의 뭐 그 3세 부회장 저기 현대 또 SK의 최 회장 이런 분들 온화급에서 귀찮더라도 뭐 기업 걱정하는데도 바빠 죽겠는데 이거 고민을 좀 해야 된다. 왜 그러냐? 지금 상대방이 죽이려고 들잖아요. 지금 대한항공 경영권 박탈 사건이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이게 국민연금 사회주의인데 일단 우리는 연금이 국민연금으로 독점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게 괴물이에요. 그 동원할 수 있는 돈이. 근데 국민연금 지금 손해봤잖아. 아니 자기 기금 운영은 손해보면서 왜 멀쩡한 기업의 경영권을 갖고 장난질을 치냐고 국민연금. 이거 다 감옥 보내야 돼요. 왜냐? 문영표를 감옥 보냈잖아요. 지금 사진이 문영표 감옥인데 문영표 감옥 보낸 이유가 뭐냐면 삼성 그 이건희 이재용 그 라인의 경영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찬성해 줬다거든. 그때 이제 그쪽 라인의 경영권을 강화하려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돼야 돼요. 여러분 삼성물산이 삼성전자의 대주주기 때문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주주 간의 주식 교환으로 주식 교환으로 이제 그러니까 제일모직 주주한테 삼성물산 주식을 주고 합병을 시켜버리면은 그래서 삼성물산에 대한 지배력을 이씨가문 쪽에를 강화시켜주면 그럼 그 결과는 결국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게 돼요. 그 일을 했다고요. 거기에 찬성을 해줬어요. 그냥 소극적으로. 그래가지고 그냥 감옥을 보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묵시적 청탁이 그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그렇게 해서 그걸 이재용 부회장이 박 대통령 만났을 때 묵시적으로 청탁했다 해서 관심법에 의해서 유죄 때린 거 아니에요. 그 정도의 소극적인 문영포 이사장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그걸 도와준 건데
그 입장에 쓴 거예요. 그러면 저쪽이 그 이재용 이쪽 라인이 경영권을 계속 가져가는 게 삼성의 그 경영권과 기업을 안정시키는데 유리하겠다고 한 판단했을 거라고요. 당연하죠. 뭐 그 벌처 펀드, 헤지 펀드가 들어와서 삼성 장악해서 난도질해서 헤쳐먹는 거는 기업을 죽이는 거잖아요. 당연한 일을 했는데 그거를 국민연금이 의사결정에 관여했다라는 이유로 때린 거거든. 그래놓고 자기들은 아예 내놓고 관여해갖고 멀쩡한 그 경영권까지도 박탈해 버리는 상황 아니에요. 그것도 암으로 걸려서 돌아가시고 있는 양반을 그런 표독하고 야비한 짓을 저지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방치하면요 앞으로 국민연금 내세워서 기업 다 흔들어서 뺏는다는 얘기예요. 국민연금 사회주의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 등 대기업이 겉으로는 문재인 만나서 해호거리고 대통령 각하 저희 기업인들이 이제 나서가지고 경제를 살리는데 앞장서겠습니다 하고 다 빨아주고 띄워줘야죠. 하지만 속으로는 칼을 갈아야죠. 물론 지금 당장 쓸 필요 없어요. 지금 이른바 자유민주 진영 거기에 돈질 해봐야 여기 돈 받을 체제가 안 돼 있어요. 사람이 있고 프로젝트가 제대로 있어야 돈을 받을 체제가 돼 있지. 아직도 저희는 저까지 포함해서 아직도 기나긴 겨울을 견뎌나가면서 체질이 강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시절이 오면 그때 많이들 기여를 하셔야 돼 대기업이. 그래서 제대로 완전히 대패질해서 쓸어버리는데 100억, 1000억, 1조를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때가 되면.